70이 넘은 남편이 젊은 여자와 도망갔어요. 저는 그날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어요. 드라마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들 하겠지만 이건 제 현실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40년 넘게 살았어요. 남편은 젊은 시절 무뚝뚝했지만 성실했어요. 아이들 키우고 먹여 살리느라 늘 앞장섰고 저와 함께 밤낮 없이 일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늘 믿었어요. 우리 부부는 가진 건 없어도 마음만은 단단했어요. 저는 늘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렇게 믿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남편이 조금씩 변했어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전화가 오면 꼭 방 밖으로 나가서 받았어요. 목소리도 낮췄고 표정도 굳어 있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저는 그때도 모른 척 했어요. 친구들 만나 술 한잔하는 거겠지. 나이 드니 예민해져서 그러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은 자꾸 불안했어요. 여자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남편은 유난히 멀끔하게 차려입고 나갔어요. 양복을 꺼내 입고 머리까지 빗었어요. 친구 만난다고 웃으며 나갔는데 그날 이후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밤이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전화를 수십 번 걸었어요. 하지만 끝내 받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심장이 쿵쿵 내려앉았어요. 며칠 뒤 지인이 제게 와서 말했어요. 어제 남편분 젊은 여자랑 손잡고 걸어가던데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70 넘은 남편이 그 나이에 딸뻘 같은 여자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저는 지인 손을 붙잡고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확실해요? 지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말은 단호했어요. 분명히 봤어요. 그냥 아는 사이라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연인처럼 꼭 붙어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분노와 허망함이 뒤섞여 울부짖었어요.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 있냐고, 어떻게 나를 두고 그럴 수 있냐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남편의 옷장 문을 열었더니 자주 입던 셔츠며 양복이 사라져 있었어요. 서랍 속에서 찾은 건 오래된 가족 사진뿐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 웃음이 다 거짓이었나 싶었어요. 저는 사진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이들에게 사실을 말했어요. 아들은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아버지를 용서 못하겠어. 엄마, 너무해. 어떻게 이런 짓을 해요?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엄마, 우리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왜 우리를 버렸을까요? 아이들의 눈빛 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 앞에서 강해 보이려 했지만 결국 무너져 울었어요. 저는 남편을 찾아다녔어요.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고 친척들에게도 물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모른다. 최근에 연락이 안 된다. 어딘가 달라졌다. 다들 애써 피하는 듯 했어요. 며칠 뒤 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집 통장을 비워서 젊은 여자와 함께 떠났다는 거였어요. 은행 직원에게 확인했더니 이미 큰 금액이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숨이 가빠져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집은 텅 비었어요. 남편이 쓰던 지갑, 손목시계, 자주 신던 구두까지 사라졌어요.
부엌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도 손도 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요. 밥상이 차갑게 식어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울었어요.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제야 확실히 알았어요. 아이들과 저는 며칠 동안 충격 속에 살았어요. 아들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아버지를 사람으로 보지 않겠어. 딸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아이들 눈에 담긴 분노와 허망함이 제 가슴을 더 찔렀어요. 이웃들 사이에서는 금세 소문이 돌았어요. 70 노인이 젊은 여자랑 살러 갔다네. 나이 들어서도 사람이 변한다더니 정말이네. 어떤 사람은 혀를 찾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웠어요. 평생 쌓아온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밤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여보, 힘들지? 그렇게 다정하게 말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변했을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 물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떠난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위로해줬어요. 그래도 자식이 있잖아. 하지만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어요. 결국 이 고통은 제가 홀로 견뎌야 했어요. 밤이면 베개를 끌어안고 흐느끼다가 새벽이 밝았어요. 눈이 퉁퉁 부어 아침을 맞는 일이 반복됐어요. 어느 날은 경찰서까지 갔어요. 실종 신고를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담당 경찰은 차갑게 말했어요. 스스로 떠난 거면 실종이 아닙니다.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세상은 너무 냉정했어요. 며칠 뒤 들려온 소문은 더 잔인했어요. 남편이 다른 도시에서 젊은 여자와 함께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좋은 음식점을 다니고 비싼 옷을 사입고 여행까지 다녔다는 말이 들렸어요. 저는 그 소문을 듣는 순간 다시 무너졌어요.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울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지만 집안은 너무 고요했어요. 남편이 없는 집은 이렇게까지 텅 빈 느낌일 줄 몰랐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이 떠난 뒤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집은 텅 비었고 밥상은 차려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앉던 자리는 먼지가 쌓였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그 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4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저는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떠난 걸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도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답은 하나였어요. 남편은 욕망을 따라간 거였어요. 젊음을 쫓아가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 욕심 하나로 가정과 추억을 버린 거였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들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아버지 얼굴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딸은 밤마다 울었어요. 엄마, 왜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아이들 앞에서 강해지려 했지만 속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이웃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어요. 저는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시장에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평생 쌓아온 체면이 바닥에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친구들이 위로했지만 그 위로가 제 마음을 채워주진 못했어요. 밤이면 저는 남편의 흔적을 찾곤 했어요. 옷장에 남아있는 낡은 셔츠, 거실 서랍 속 가족 사진, 벽에 걸린 옛날 달력, 모든 게 상처로 다가왔어요. 눈을 감으면 남편이 웃으며 여보하고 부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을 뜨면 적막뿐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남편을 미워하고 또 그리워했어요. 미움과 그리움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갔어요.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남편이 돌아온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끌어안을까? 아니면 등을 돌릴까? 답은 아직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진 자리는 다시 채워지기 힘들어요. 부부라고 해도 가족이라고 해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교훈을 얻었어요. 사랑은 방심이 아니에요. 사랑은 확인이고 노력이고 존중이에요.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한순간의 방심이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 들어도 방심하지 마세요. 부부라고 해도 가족이라고 해도 무조건 믿다가는 저처럼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믿음은 소중하지만 확인은 더 소중해요. 오늘도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바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람은 지나갔어요. 언젠가 제 상처도 바람처럼 지나가길 바라며 저는 오늘도 버텼어요.